안녕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꽃샘추위라고 날씨가 추워졌네요. 이제 마지막 추위 같죠. 자, 감기 조심하시고 환절기에. 자, 오늘은요, 여러분 교재 188쪽, 국세 중에 우리 종합부동산세법 정리하는 걸로 하죠. 188쪽. 종합부동산세는 매번 시험에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범위는 넓지 않죠. 그런데 올해 현 정부에서는 보유세 강화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분에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율 적용할 때 주택수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고 주택수에 따라서 세부담 상한 제도도 개정이 됐고, 또 뒤에 가서 분할납부 한도 기간도 대폭 개정이 됐죠. 이렇게 세법이 개정된 부분은 시험에서 당해년도 시험에서 반드시 언급이 된다, 이래 생각을 하시고, 주택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하고 토지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핵심이 바로 주택에 대한 부분이 개정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뭐냐? 188조 개요 나와 있죠. 개요.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입니다. 다만 국가가 부과하고 징수하죠. 그럼 보유세 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단체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국가가 2차적으로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을 해서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재산세보다 높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을 해서 종부세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부과가 된 재산세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만 추가로 징수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종합부동산세 특징하면 첫 번째 재산세와 같이 보유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죠. 그러나 누가 국가가 과세권자로 되어 있는 국세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인세로 구분을 하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1년 중에 하루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 6월 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이것도 29회 시험에서 출제가 됐던 지문이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기준이다. 또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기, 즉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 6월 1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징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부과징수, 다시 말하면 과세권자 누구죠? 국가죠. 국가를 대신해서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을 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고지서를 발부한다. 고지서 발부한다는 얘기는 세금을 내라, 이렇게 부과한 거죠. 이렇게 고지서를 발부하는 방법, 즉 보통 징수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로 납세자가 선택을 하면, 납세 의무자가 선택을 하면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원칙은 고지서 발부하는 부가징수, 즉 보통 징수 방법으로 되어 있지만 납세자가 선택을 해서 내가 뭐 하겠다 스스로 신고하겠다 이럴 때는 신고납부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 신고납부하겠다 그러면 과세권자가 부과했던 고지서 내용은 없었던 걸로 보고 과세권자가 결정한 건 없었던 걸로 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걸로. 근데 이때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겠다 그리고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때 신고 납부가 가능한데 이때 신고를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꼭 기억할 거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납세자가 신고하겠다 그러고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무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고 이미 고지서 발부했는데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금을 적용을 하지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29회 시험에서도 물어봤던 지문이 과소신고했을 때 신고를 안 했어도 특별히 무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만약에 신고를 하긴 했는데 정상보다 부족하게 신고를 했다면 이때는 과소신고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을 한다. 그죠? 신고를 안 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 거고 신고를 하긴 했는데 부족하게 신고했을 때는 과소신고 가산세 그리고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합니다. 다만 특별히 무신고 가산세만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 편익을 고려해서 원칙은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예외로 일정 기간 나눠낼 수 있는 분할 납부 제도가 있다. 분할 납부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혼동될 수 있는 거 29회 시험에서도 물어봤던 내용이죠. 물납이죠. 물건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물납 제도는 폐지가 돼서 적용하지 않지만 분할 납부는 특히 올해 개정됐죠. 5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었는데 개정된 법률에는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250만 원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까지 재산세와 같이 분할 납부로 되어 있었던 것을 올해부터는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는 개정 부분이니까 이따 뒤에서 본 과정에 본론에 들어가서 수업하실 때 그 부분은 집중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종합부동산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189쪽 용어 정의 이미 기본 과정에서 정리했기 때문에 요약하면 1번 주택에서 기억할 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은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얘기하는 주택의 범위에는 별장은 뭐한다? 제외. 왜? 별장은 재산세에서 사치성 재산으로서 별장은 재산세를 높게 1000분의 40으로 고율로 재산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의 범위에 별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하나 토지. 종합부동산세법에 얘기하는 토지는 지방세법 재산세 규정의 토지와 같은데 다만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사치성으로 이용하는 토지는
재산세도 높게 부과를 했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하지 않고 요건을 충족한 농지나 목장, 용지, 임야 같은 건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요 토지는 지방세법에서 분리과세 대상이죠. 이와 같은 분리과세 대상인 사치성 재산의 토지나 또는 농지와 같은 목장, 용지 같은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토지는 나대지와 같은 종합합산 토지와 사업용 토지와 같은 별도 합산 요 두 가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법에 1세대 1주택자가 나오는데 이때 1세대는 소득세법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거주자로서 법률혼에 의한 배우자 부부가 하나의 세대죠. 이들과 동일한 주소 내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동거 가족이 있다면 거기까지 하나의 뭘로 본다? 세대로 보는데 2번에 보시면 배우자 없어도 부부가 결혼했을 때 원칙이 하나의 세대죠. 그러나 배우자가 없어도 하나의 세대를 특별히 인정이 되는 요건이 있죠. 거주자로서 30세 이상이 된 자는 별도로 세대를 분리하면 하나의 세대 인정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없어도 어떤 경우 30세가 안 됐어도 과거에 결혼을 했었는데 현재 이혼을 해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사망을 해서 현재 배우자가 없을지라도 과거에 혼인했었던 사람은 연령 30세가 안 됐을지라도 결혼했었던 사람은 하나의 세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30세도 안 됐고 혼인한 적이 없어도 하나의 세대 인정해 주는 건 소득세법상 소득이 국민기초보장법에 대한 법률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이죠.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도 하나의 세대 인정해 주겠다.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정책을 수립할 때 우리나라 표본 가구 100가구의 기준을 표본을 정해놓고 맨 위에를 상위, 중간에 50번째를 중위소득이라고 하고 100번째 하위라고 하는데 50번째 순위, 즉 중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소득이 있는 자로서 독립적으로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의 세대에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규정은 일정한 소득이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이때 미성년자는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별도로 미성년자도 결혼을 했거나 또는 가족이 사망해서 과다 이런 경우는 하나의 세대를 인정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요 범위 기억하시고 다음 1세대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 금액이 달라요. 왜? 주택을 한 세대가 여러 개, 2개 이상 가지고 있다면 투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교재 189쪽에 3번 혼인이라고 나왔죠.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이 얘기는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남자와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세대에 주택이 2개가 됐다. 이럴 때도 혼인함으로써 주택이 2개가 된 거지 혼인하고 나서 주택을 2개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주거 이전의 자유를 세법에서 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혼인함으로써 세대를 합친 경우는 합친 날로부터 5년까지는 각각의 세대로 본다. 즉 결혼하지 않은 걸로 보고 1세대 1주택 각각 혜택을 주겠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있다.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밑에 189페이지 4번에 보시면 맨 밑에 동거봉양합가함으로써 부모님 60세 이상인 둘 중에 한 분이
60세 이상인 직계 존속, 이때 배우자 직계 존속도 포함하죠. 사위가 장인 장모를 모시는 것도 돼요. 이렇게 세대를 합쳐서 1세대 1주택 2주택이 됐다. 이런 경우도 합친 날로부터 몇 년, 10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보겠다. 합치지 않은 걸로 보겠다. 이때 두 분 중에 한 분이 6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만, 부부 중에 부모님 중에 한 사람만 또는 장인 장모 중에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 되면 해당이 된다 그랬는데, 올해 2019년 2월 12일 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이런 경우도 됩니다. 두 분 다 6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연령 따지지 않고 중증 환자나 암과 같은 질환으로 인해서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는 60세 기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세대를 모시기 위해서 합친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 경우도 10년까지는 각각의 세대로 보겠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하는데, 이때 어떤 가격으로 합산을 하느냐, 그때 가격을 공시가격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택하고 토지니까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고시가 되는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 토지는 토지 필지마다 정해놓는 개별 공시지가죠. 이런 가격을 우리는 공시가격이라고 한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걸 합산해서 일정 금액 부과할 때, 초과할 때 과세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1쪽에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과세 대상,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것이냐.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주택이죠. 주택. 그런데 이 주택에 대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먼저 보유세인 지방세가 부과된 것, 즉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 중에 전국에 있는 걸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이 된다. 그래서 국내, 우리나라죠. 국내에 소재하는 거죠. 소재하는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주택인데 뭐가 과세된 거? 재산세 과세된 주택만 전국에 있는 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하겠다. 다만 이때 이 주택에서 별장은 뭐한다? 별장은 제외하겠다. 별장은 우리 사치성 재산으로서 재산세에서 높게 부과를 했기 때문에 주택의 범위에 별장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91쪽 보시면 양가로 1번 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 과세 기준일 현재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된 주택은 재산세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기 관할구역에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이 있으면 국가는, 세무서장은 전국에 있는 걸 자료협조를 받아서 전국에 있는 주택을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을 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하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이러이러한 경우는 합산 대상에서 뭐한다? 제외하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전국에 있는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다. 이 얘기는 이러이러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하지 않겠다. 이 얘기죠. 과세하지 않는 주택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지만 몇 가지 정도만
보시면 여러분 교재 191쪽 양가로 2번 합산 대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주택 그랬죠. 이러이러한 주택은 종부세 과세할 때 합산 대상에서 봐라 제외하라. 그래서 그 밑에 1번 민간 임대주택법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민간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임대사업이죠. 임대사업하는 주택이죠. 임대사업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하지 않겠다. 민간 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이죠. 이렇게 주택을 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보한다. 제외하겠다. 이와 같은 임대주택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외에 기타 종합부동산세 부과 제한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기타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기본적으로 임대사업하는 주택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되기는 어렵죠. 191쪽, 192쪽, 193쪽 그죠? 예, 전부 다 쭉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19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우리 실무에서는 중요하지만 시험에서는 크게 깊이까지 물어볼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194페이지 방가로 1번, 2번에 보시면 중간에 합산 배제 기타 주택 그래서 밑에 1번 종업원한테 종업원이죠.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뭐 기숙사 또는 사원용 주택이죠. 자, 이거는 기업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인데 종업원이나 사원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주택이나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과세하지 않겠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미분양이죠. 미분양 주택입니다. 미분양 주택. 그래서 미분양 주택은 자,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여러분 195조 자기가 주택건설 회사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을 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분양을 하고 하다 남은 미분양 주택은 어쩔 수 없어서 소유하는 거죠. 주택건설 사업자가 자가 건축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왜 소유하고 있느냐? 분양이 안 돼서 미분양인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종부세 과세하지 않겠다. 같은 내용으로 5번에도 나와 있죠. 195페이지 동그라미 5번 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를 해주고 주택건설 공사를 해주고 시공자가 공사 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이 있다면 공사 대금 대신에 대물 변제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 투기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과세하지 않고 여러분 7번에 보시면 등록 문화재 주택이 있어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등록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이건 투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4번에 보시면 순서가 바뀌었지만 4번에 보시면 가정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가정 어린이죠. 어린이 집으로 이용하는 그런 주택이 있다면 이런 건 사업하거나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주택을 제외하고 재산세가 과세된 전국에 있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그럼 여러분 198쪽 이와 같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 의무자는 이와 같은 주택에 대해서 보유 현황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봐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의 보유 현황을 봐라
신고하라 그랬어요. 자, 이와 같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나는 이러이러한 주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세무서장은 전국에 있는 주택 합산할 때 이 부분은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부과를 하겠죠.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주택에 대해서 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그러면 납세 의무자,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물론 지금 과세 대상은 주택도 있고 토지도 있는데 먼저 주택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토지부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98쪽 2번 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자 그랬죠.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이에요.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요, 주택의 공시가격이에요. 전국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있겠죠. 합계액에서 합계액이 얼마? 6억이에요. 6억을 뭐 하는 자, 초과하는 자, 이 사람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이때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의 6억을 공시가격하면 개별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이 6억을 초과하는 자 그랬죠. 이때 이 초과하는 자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개인은 대한민국 국민 거주자일 수도 있고 외국인 비거주자,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해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개인, 법인, 단체. 또 하나 이와 같이 주택을 하나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지분대로 나누어서 각각이다. 그래서 부부가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지분대로 나눠서 각각 6억을 초과할 때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럼 이제 과세표준에 대해서 볼까요? 과세표준.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지금 주택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의 과세표준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다주택자, 한 세대가 주택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다. 또 하나는 한 세대가 1세대 또는 1주택자. 이렇게 주택을 한 세대가 하나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 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한 세대의 이름으로 주택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다면 투기했기 때문에 종부세를 많이 부과하고 한 세대가 주택을 하나 소유하고 있을 때는 세부담을 줄여주는데 이때 1세대 1주택 요거는 단독 소유를 얘기합니다. 주택을 하나 소유하고 있어도 한 세대가 주택을 하나라도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지분대로 나누면 각각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다주택자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이건 한 세대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했을 때만 혜택을 주죠. 그러면 다주택자의 과세표준은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1번 보죠. 198쪽 양가로 1번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없는 것으로 보겠다. 마이너스 나오면 없는 것으로 보겠다. 자, 여기 보실래요? 다주택자는 전국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에요. 공시가격 합계액이 나오면 거기서 얼마 6억을 뭐하는 거 초과하는 거 그랬어요. 6억을 빼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빼고 나온 공시가격 가지고 그대로 계산하면 세부담이 너무 크니까 여기에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라.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을 우리는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올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개정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는 85%에 그래서 이렇게 자 순차적으로 2019년은 85%로 하고 2020년에 가서는 90%로 하고 2021년에는 95%, 2022년에는 100%로 하겠다. 매년 5% 증가되는데 이런 부분은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시험은 해당 연도 올해 2019년에 시행하는 부분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요거다. 2019년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주택이 됐든 토지가 됐든 일률적으로 똑같이 85%로 되어 있다. 이게 개정된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 나옵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그 밑에 양가로 2번 보시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가로 열고 과세 기준일 현재 한 사람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에서 3억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겠다 그랬어요. 여기 보실래요? 1세대 1주택자는 한 세대가 주택을 하나 소유하고 있어도 공동 소유가 아니라 단독 소유. 그래서 공시가격이에요.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 얼마 3억을 부하고 공제를 하고 얼마 6억.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때는 전체 금액에서 얼마 9억을 공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면 과세 표준이 나오는데 이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예, 1세대 1주택이나 2주택자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2019년에 몇 프로? 85%. 작년까지는 80%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렇게 해서 1세대 1주택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과세 표준 금액이 달라진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도대체 1세대 1주택자는 어떻게 주택수를 계산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199쪽에 보시면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계산은 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한 세대가 주택이 하나라도 공동 소유는 각각 나누기 때문에 1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다주택자로 갑니다. 또 두 번째, 건축법 시행령에 다가구 주택이 있죠. 다가구 주택은 전체가 주택을 하나로 봅니다. 구분 등기가 됐다면 그건 당연히 각각으로 보는데 다가구 주택은 대다수 구분 등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주택 몇 개 하나로 보겠다. 다음 세 번째 3번에서 기억할 건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할 때 여기 보실래요? 이 얘기입니다. 자, 주택은 건물하고 주거용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요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갑이 주택 하나 소유하고 있죠. 근데 이 갑이 다른 주택에 건물 말고 무엇을 토지를 이렇게 소유하고 있다. 토지를. 이런 경우는 건물이 아니라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건 주택으로 보지 않아요. 그럼 이때 갑은 한 세대의 주택 몇 개 하나 소유로 본다. 그래서 1주택자가 다른 주택에 뭐만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건
주택으로 보지 않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요거만 소유한 걸로 보니까 1세대 1주택으로 보겠다. 그 얘기인데 확인해 볼까요? 3번. 1주택 가로 열고 주택의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는 제외하고 다른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 소유자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주택에 부속된 토지만 함께 소유하고 있다면 토지 소유는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또 하나 반가로 4번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죠.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과 또 하나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특별히 주택수 계산에서 보한다. 제외.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겠다. 임대사업하는 주택하고 또 하나는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1주택자냐 2주택자냐 판단하라 그랬고 앞에서 언급했던 거 있죠. 부모님을 동고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친 경우는 몇 년 동안은 10년 동안은 각각으로 봐라. 또 혼인함으로써 한 세대를 구성한 경우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각각으로 봐라. 그래서 이렇게 4번 있는데 거기 조금 여백이 있죠. 4번 밑에 5번 하나 올해 개정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리해 보죠. 자, 5번에 공동 상속이에요. 공동 상속 주택은 주택으로서 다음에 요건을 뭐 한 경우 모두 충족한 경우 주택수에서 즉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보한다. 제외한다. 공동 상속받은 주택인데 요건을 보했을 때 충족한 경우 세율 적용할 때만이에요. 요거는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수에서 보한다. 제외하겠다. 어떤 요건이냐? 두 가지. 자기 지분이죠. 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율이 20% 뭐 이내라니까 이하죠. 예, 20%를 자기가 공동 상속받은 주택인데 지분율이 20% 이하다. 또 하나는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예를 들어 10억짜리 주택의 공시가격 10억짜리를 상속받았는데 내가 받은 지분만큼 계산했더니 뭐가 공시가격이 지분율에 대한 공시가격이 3억 이하다.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뭐가 됐을 때 충족이 됐다면 뭐 세율 적용할 때 여러분 세율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1세대 1주택이냐 2주택이냐 3주택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이때 세율 적용해서 보한다. 제외한다. 공동 상속받았는데 자기가 받은 지분이 전체의 20% 이하고 그리고 공시가격으로 계산했을 때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면 세율 적용할 때만 주택수에서 빠져요. 이런 혜택을 주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과세표준 나왔어요. 그럼 여기 보실래요? 이와 같은 과세표준에다가 곱하기 뭡니까? 세율인데 세율은 당연히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초과 누진 세율 적용을 해서 뭐가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이 나오죠. 이때 초과 누진 세율은 올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199페이지 주택에 대한 초과 누진 세율 1번 반가로 1번 일반 지역의 주택을 2개 이하 2개까지는 세율이 1000분의 6 1000분의 5죠. 0.5부터 1000분의 27 2.7%까지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고, 여러분 200쪽에 보시면 방가로 2번 2주택 이상이거나,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2개 가지고 있거나 지역에 관계없이 전체 주택이 3주택 이상일 경우는 1000분의 6부터 1000분의 32, 다시 말하면 3.2%까지 초과 누진세율, 이 세율을 우리가 기억할 수는, 암기할 수는 없지만 2주택이냐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냐 3주택이냐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다.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2개 가지고 있는 자와 지역에 관계없이 3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1000분의 6, 0.6부터 3.2%까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산출세액이 나오죠. 이때 200쪽 보시면 밑에 양가로 2번 주택분 재산세 공제 그랬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실래요? 종합부동산세는 먼저 재산세가 부과되고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종부세 부과하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종부세가 또 부과되면 이중부과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실래요? 자, 여기 이렇게 과세표준에 세율 곱해서 세액이 나오면 요 과세표준에 대해서 납부한 뭐가 있어요? 부과된 재산세가 있으면 요 재산세를 부하고 빼고 나머지만 납부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과세표준에 대해서 부과된 재산세가 있으면 이중부가 피해가기 위해서 공제를 하는데 그 내용이 양가로 2번 내용이죠. 세율표 밑에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과세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세 번째 줄 끝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이를 부한다, 공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세액 공제까지 하고, 자, 여기서 납부한 재산세 빼고 나머지만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실래요? 1세대 1주택자는 계산할 때 3억을 더 빼줬어요. 일반 다주택자에 비해서 6억을 뺐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온 세액이 있으면 여기서 뭐를 해주겠다? 세액 공제를 또 해주겠다.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는 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담을 줄여주는데, 이때 세액 공제는 자, 첫 번째 연령별 공제가 있죠. 연령에 따른 공제를 하겠다. 어떤 사람이죠? 1주택,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가 연령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듯이 60세 이상 65세 미만이죠. 여기에 해당이 되면 10%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20% 세액 공제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70세 이상이 되면 30%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데, 자, 이때 연령별 공제 말고 또 하나 있어요. 뭐? 보유기간이죠.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가 있다. 1세대 1주택을 투기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면 세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래서 보유기간별 공제는요, 보유기간이 5년에서 10년 미만이죠. 이때 연령을 따지지 않죠. 이건 연령에 관계없어요. 그래서 20% 공제 혜택을 주고, 10년에서 10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올해 개정됐죠. 요 부분이 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년에서 15년 미만일 때는 40% 공제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15년 이상 요 부분이 이렇게 새롭게 들어왔죠. 15년 이상이면 50%까지 공제 혜택을 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요 두 가지는 중복하여 공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때 중복 공제는, 자, 여기 보실래요? 요거 합쳐서 최고가 30%잖아요. 여기서 최고는 50%까지 공제율의 합계가 전체 세액의
80%까지도 공제받을 수 있느냐? 아니다. 이때 한도가 있죠. 공제율 합계가 70% 한도로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80%가 되더라도 최고 70%까지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는 얼마가 됐던 두 개 다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부터 개정된 건 한도가 공제율의 합계가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액공제를 해서 나온 금액을 납부를 해야 되죠. 자, 이때 여러분 세부담 상한 201페이지 보시면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이 있어요. 전년도보다 올해 종부세를 많이 걷어야 되는데 작년 세법은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올해 개정해서 확대를 시켰다. 그래서 여기 보실래요? 이렇게 해서 세액 나올 때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세부담 상한제도. 그래서 상한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2주택 소유자는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정 대상이죠.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소유자라면 100분의 얼마 200까지, 그리고 지역에 관계없이 3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이렇게 주택수에 따라서 요거는 100분의 300까지 이렇게 해서 2주택 소유자 2개까지 가지고 있으면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 즉 요거 2주택은요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 하나, 일반 지역이 하나 이렇게 2개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그럴 때는 100분의 150.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에만 주택이 2개가 있다. 그럴 때는 100분의 200이니까 뭐예요? 2배죠. 전년도 세액의 2배까지 징수를 하겠다. 작년에 100만 원이다. 그럼 이번에 200만 원까지도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많이 가지고 있으면 100분의 300. 전년도 세액의 3배까지도 징수를 하겠다. 이렇게 주택 부분에 대해서 개정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주택에 대해서 봤어요. 그렇다면 이 주택에 대한 내용을 잠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 보실래요? 자, 우리 종합부동산의 특징은 종부세는 부동산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보유세 그랬어요. 그리고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다. 그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현재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시기 그랬죠. 납세 의무가 성립됐다는 얘기는 과세권자가 과세할 수 있는, 과세권 행사할 수 있는 날이 언제냐? 6월 1일. 재산세랑 똑같죠. 그리고 국내에 있는 토지와 그 다음에 주택가액을 소유자별로 합산을 하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인세라고 합니다. 인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의무자 편익을 고려해서 분할납부를 인정하는데 요 분할납부가 올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개정. 뒤에서 나오지만 250만 원 초과할 때 6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다. 이게 기본 내용이에요. 이렇게 분할납부가 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주의를 원칙, 이 얘기는 고지서 발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납세 의무자가 선택을 하면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때 참고로 신고 납부하겠다 그리고 뭐를 안 했어요? 신고 안 했어도 특별히 뭐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겠다. 왜? 이미 고지서 나갔는데 그거 받고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금을 적용한다 이 얘기죠. 자, 그리고 용어에서는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 공시가 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요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을 얘기한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만 가지고 있으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하고
만약에 토지도 있으면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토지분만 계산하면 돼요. 근데 둘 다 가지고 있으면 두 개 합쳐라. 그래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해서 종합부동산세로 부과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과세 대상 보시면 과세 대상은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가 과세된 국내에 소지하고 있는 주택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뭐는 별장인데 별장은 주택에서 뭐한다? 제외하겠다. 별장은 뭐한다? 제외. 그리고 합산 대상 주택, 이런 주택은 종부세 부과할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하지 않는데 임대사업으로 등록된 민간 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종업원 기숙사나 사원한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 그리고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죠. 또는 주택건설 사업자가 공사 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이나 주택건설 사업자가 건축하여 분양하다 남은 이 미분양 주택은 부득이 소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다? 과세하지 않겠다. 그리고 등록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이죠. 이런 주택은 종부세 과세하지 않는데 이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주택 보유 현황을 봐라, 신고하라. 이렇게 해서 이런 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이다.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주택만 보면 주택의 공시가격이죠.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무하는 자, 초과하는 자. 이때 초과하는 자는 개인, 법인 또는 거주자, 비거주자 불문하고 다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또 하나, 이때 공동소유는 지분대로 어떻게 하라? 나눠서 각각이죠. 자, 과세 표준은 1세대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에 따라 틀린데 다주택자는 6억을 공제한 금액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 요거 85% 이것이 올해 개정된 내용이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이것은 단독 소유자죠.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하고 있을 때 한해서는 3억을 더 빼고 6억을 빼니까 도합 9억을 빼준다 이거죠.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85%. 참고로 2019년에는 85%고 다음 연도부터는 5%씩 매년 상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세대 1주택자 판단할 때, 자, 한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1세대 1주택이다. 또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그리고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서 합친 경우는 합친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각각 세대로 보고, 또 하나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혼인한 날로부터 각각 5년 동안은 하나의 세대로 인정해 주겠다. 또 여기 1세대 1주택 판단할 때 등록 문화재 주택이나 임대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뭐한다? 제외를 한다. 그리고 세율이죠. 세율도 주택은 과세 표준에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재산세 부과된 거 봐라. 빼야 되겠죠. 이때 세율은 요거 2주택이면 0.5부터 2.7, 3주택 있죠? 0.6부터 3.2 조정 대상 지역도 똑같다. 그래서 2번하고 요 3번은 같습니다. 그래서 2주택이냐 3주택 이상이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냐 세율이 다르다. 그죠? 또 하나 여기서 요거 개정된 부분이에요. 개정된 거. 자, 공동상속주택인데 세율 적용할 때 공동상속받은 주택이 지분이 20% 이내고 공시가격이 3억 이하라면 주택수 계산에서 뭐하라? 제외하겠다. 요거 빼고 1세대 1주택이다 아니다 판단을 하겠다. 세율. 그리고 또 하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연령별 공제는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공제를 해줘요. 10%, 20%, 30%. 올해 개정된 건 요 부분이 개정됐다는 얘기죠. 보유기간별 공제 있죠. 예, 이때는 5년 이상이면 20%, 10년 이상이었던 것이 15년 미만 그래서
40%, 그리고 15년 이상일 때 50% 이렇게 개정이 됐다. 그런데 요것이 중복에서 중복공제가 가능한데 무한정이 아니라 70% 한도 내에서만 뭐 하겠다?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세부담 상한은 토지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100분의 150 그대로예요. 그런데 주택만 일반 지역의 2주택이면 100분의 150,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 가지고 있다면 2배죠, 2배. 그리고 3주택 이상일 때는 3배. 요 부분이 개정됐다. 그죠? 이렇게 해서 주택에 대한 부분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토지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죠. 예, 고생하셨습니다.